오늘 국회가 예산안 문제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국회 상황과 정치권 주요 현안들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연결되어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이번 네. 예산안이요,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늦게 지각 처리하게 됐습니다. 법정 시한 넘긴 건 한참 됐고요. 정기국회 시한 만료까지도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오늘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으면서 뭔가 좀 돌파가 열리지 않나라고 좀 전망들이 있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체적인 예산안 처리 과정, 허은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하고 또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의총이 끝났는데요. 아, 네. 비공개 의총이라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백브리핑을 하셨는데, 당장 오늘은 좀 본회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의장님의 중재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민주당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한 6, 7가지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산안 중에요? 네네. 네. 그 중에서도 의장 중재안이었던 법인세 이 네. 부분도 최고 세율이 당초 3%포인트였는데 예. 지금 2년을 유예해서 1%포인트로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한시라도 빨리 나라 살림이 확정되어야지 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민생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미래 성장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제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은 정부 여당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 아닌가. 국민 생각한다면 좀 통 크게 합의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일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6, 7가지가 저희 비공개 의총에서 들었을 때 네. 그냥 무조건적인 합의를 좀 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네. 않는 부분에서의 좀 필요한 협상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는 게 또 이태원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오늘 민주당은 그냥 국민의힘 위원들 없이 바로 국정조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국정조사 참여 안 하시는 겁니까? 글쎄 제 개인 생각과 당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여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라고 보고요. 네. 민주당이 해임안을 내든지 탄핵 소추를 추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여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바라보고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미 책임을 물었다면 국정조사 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또 지금의 예산안이 늦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은 법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가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유가족 국민들은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정부와 여당은 그 물음에 마땅히 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안 이 부분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 여당이 야당이 아니고 유가족들과 국민을 보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유가족 네네. 협의회에서 대통령의 사과 또 성역 없는 국정조사 거듭 요구하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유가족 협의회의 요구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있는 정치적인 유불리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지만 설령 유불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과 또 국민들의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까지의 사과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다시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사과는 네. 그 유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그 울림이 있을 것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 김미나 의원이라든지 또 권성동 의원의 참사 관련 발언 혹은 SNS 글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잘 아실 텐데요.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일부에선 특히 창원시 의원의 경우에는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그 요구가 일고요. 정의당에서는 뭐 공천 배제라든지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여당 의원으로서 그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제 딸의 아이도 같은 또래입니다. 그래서 제 그렇죠. 딸이 네. 그래서 헬로윈 참사 그 보도가 처음 나왔던 그때 네. 사실 집에 돌아오지 않은 그 가족들 보면서 많은 부부들이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 모두가 걱정했던 거고 네. 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아파했던 거고 모두가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우리 정치가 국민의 그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국민의 상처를 더 깊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 내부 이슈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당대회 문제 계속해서 언론의 관심도 받고 있고요.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전당대회 룰 개정 거의 뭐 공식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중요한 분들의 시사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원 투표 비중 90% 혹은 100% 아예 민심 일반 국민 투표는 없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27분이 당원 투표 100%로 의견을 모으고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던데 허은하 의원님도 이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27명 중에? 저는 아닙니다. 아니시고요. 네, 저는 뭐 쓸데없이 국민을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과 좀 멀어져 간다는 인식을 당 스스로가 심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들에게 지도부 선출을 맡겨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 당원들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네. 그때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을 했던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초선 의원이신데 허은하 의원님 참석 안 하셨으면 초선 의원 전체의 뜻이 아닐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초선 의원의 다수의 의견이 지도부에 전달되는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그냥 그분들 자유고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선은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네. 저도 전에 들었고 또 뭐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수가 또 50여 명의 초선의 다수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도 자유이죠. 정말로. 네. 그분들의 네. 의견도 자유고요. 네. 예, 우선 가장 많은 이제 의견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의원 당대표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뜻을 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냐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 아니길 바라겠고요. 예. 근데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길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저희가 18년 동안 그 룰을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3개월을 앞두고 나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이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 생각, 그 생각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요. 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SNS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등을 자르고 5등을 대학 보내는 게 모순이다. 지금 이 상황 전대룰 관련 이야기로 다들 해석을 하던데요. 의원님 이준석 대표하고 최근에 연락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진 않았는데 네. 룰 개정에 대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 어떤
대학이 입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과목별 과중치를 바꾸면은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대룰 개정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네. 그 학부모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